2세대 메르세데스 AMG GT입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제가 서울 모빌리티 쇼 그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취재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깝게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용인 AMG 스피드웨이고요. 오늘은 AMG GT 55 포매틱 플러스 차량 시승하는 날입니다. 55 포매틱 플러스 먼저 국내 출시를 하고요. 연내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좀 더 고성능의 63SE, 그 모델은 연내에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55 포매틱 플러스, 그 다음에 연초에 AMG 모델들이 몇 대 출시가 된 게 있어요. 보면은 저기 E클래스 저건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SL43, CLE43, AMG 모델들 몇 대 해서 오늘 좀 여러 대를 시승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근에 GT 모델을 마세라티를 시승을 했었잖아요. 이 녀석은 또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좀 사뭇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필입니다. 헬멧 상당히 오랜만에 써봅니다. 옛날에 그 CTS V 탔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 타게 되는 차량이고요. E53 메르세데스 E53 하이브리드 포매틱 차량입니다. 이 클래스는 전에도 타본 적 있지만 일단은 인테리어만 봤을 때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카본 무늬 정도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이 AMG에 맞춰서 조금 더 두꺼운 것이 들어갔다 정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AMG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튼들은 많아진 것 같아요. 뭐 AMG 버튼들 있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컴포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조금 여유롭게 주행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죠. 확실히 처음에는 엔진이 개입한다기보다는 전기 모터 쪽으로 쭉 밀고 가준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 웜업으로 살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엔진이 개입한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씩 페이스를 올릴 건데 페이스를 올릴 때 저랑 멀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네, 가속할 텐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제작물이 좋아요.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세게 꾹 눌러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인스트럭터 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량의 느낌 자체는 이게 내가 탔었던 옛날에 2300하고 같은 차가 맞나 싶거든요. 코너링도 지금 낮은 속도로 돌고 있는 게 아닌데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가속하는 데 있어서 엔진이 개입을 하면서 엔진의 힘을 상당히 많이 받쳐준다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전기 모터로 밀어주는 느낌도 분명히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변속 충격. 지금 저는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해놨어요. 내연기관이 개입해서 쭉 하고 도는 느낌하고 전기 모터가 개입해서 돌아주는 느낌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기 모터가 개입돼서 그 쫙 하고 밀고 나가주는 이 느낌 자체가 와,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괜히 고성능차 브랜드들이 여기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서 전기 모터의 힘을 쭉 하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차량을 타면서 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운이 좋아서 제가 이번에 1인 1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돌려놔 보겠습니다. 우선 컴포트 모드로 놔두고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너가 한쪽으로 좀 뱅크각이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서스펜션이 크게 기울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포츠로 놓으니까 일단 배기음이 달라졌어요. 뒤쪽에서 좀 더 걸걸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 전기 모터로 출발을 해서 되게 조용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초반부터 엔진이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컴포트 모드일 때에 비해서 브레이크의 담력이, 초반 담력이 훨씬 강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와하, 이거 뭐 주행에 집중하느라 제가 무슨 이거를 이 변속 충격 진짜 이거는 진짜 전에 탔었던 2300하고는 아예 다른 차네요. 아예 다른 차. 일단 이렇게 E55 AMG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세단이라는 기본적인 그 편안한 컴포트한 감각이 있잖아요. 트랙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서스펜션 자체도 아주 그렇게 뭐 불편하게 탁탁 튀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제법 좀 다이내믹하게 주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본 게임이죠. AMG GT 2세대 55 포매틱 플러스를 탑승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 55 AMG를 탔는데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마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을 일단 탄 다음에 내려서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행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G GT는 제가 1세대 모델을 타본 적이 없고 2세대 모델을 타본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주행 편의성을 많이 높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지금 현재 컴포트 모드인데 아직까지 편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웜업 느낌이라서 좀 천천히 달리는 편이거든요. 아직까지 주행 느낌은 편해요. 예, GT라는 이름답게. 자, 이제 조금씩 가동을 해볼 건데 앞차량과 거리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 잘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블랙기어 넥슨 나올 겁니다. 와, 출력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네, GT55 포매틱 플러스를 시승을 마쳤는데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두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리해서 이따가 차에서 내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서킷을 타고 주행했었던 AMG GT55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정신 놓고 탔어요. 정신 놓고 탔어. 253 AMG를 탔었잖아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런데 약간 둘이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지 느낌부터가 다르거든요. 일단 페이스퍼 스펙 먼저 조금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V8 바이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포매틱이라는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륜구동입니다. 1세대 AMG GT 같은 경우가 후륜을 굴렸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에 와서 4륜구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1세대 모델은 안 타봤지만 인스트럭터 분들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1세대 때에 비해서 2세대의 조종 안정성이 더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서킷에서 타면서 느꼈던 것도 확실히 조종 안정성이 되게 뛰어난 편입니다. V형 8기통에 4.0L, 최고 출력은 476마력, 이게 5500에서 6500rpm 사이에서 나오고요. 최대 토크가 71.4kg 포스미터인데 이게 2250rpm부터 4500rpm 사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AMG의 자동 9단 미션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전에 탔었던 우리 25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MG 있잖아요. 걔 페이퍼 스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그 친구는 8기통이 아니라 6기통입니다. V6 엔진이고 3.0L 엔진에 전기 모터가 결합됐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합산 출력이 최고 출력 585마력에 최대 토크가 750Nm예요. 그러면 76kg 포스미터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차량하고 253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최고 출력, 최대 토크는 253이 더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트랙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친구가 뭔가 좀 더 본격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요. 물론 253 되게 빠르거든요. 제가 2300 타봤잖아요. 이게 2300하고 과연 같은 차인가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가속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그 토크가 뒤에서부터 쫙 하고 밀어주는 느낌이 처음에는 253보다 얘가 더 빠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짜릿하게 붙더라고요. 심지어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서 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주행 모드도 컴포트로 해보고 스포츠로도 냅둬보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인 1조로 타게 되면서 컴포트 모드로만 주행을 해봤어요. 근데 컴포트 모드로만 주행을 했어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상당히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유압식 전자 서스펜션 들어가 있거든요. 저 다음에 교대해 주신 기자님께서 바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셨는데 둘의 주행 질감 자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아까 전에 253 탔을 때도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돌렸을 때 변속 충격이라든가 그런 느낌에 있어서 확실히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가 차별점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량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주행 감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조종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 세대로 오면서 약간 그 1세대 그리고 AMG GT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SLS AMG, 이것을 그동안 쭉 봐왔던 사람들이 아쉬워한 게 있습니다. SLS AMG하고 AMG GT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적인 롱노즈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 와서 다소 앞에가 짧아진 것 같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에 있어서 앞에가 좀 짧아진 것 같다. 왜냐면은 SLS하고 AMG GT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로포션에서 앞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되게 길었거든요. 1세대 AMG GT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4륜 구동이 없었잖아요. 후륜 구동만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 차량이 민감하게, 앞머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반적인 고객들은 조종 안정성에 있어서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AMG GT를 저는 처음 타보잖아요. 스티어링 휠 반응 자체가 되게 뉴트럴합니다. 그냥 스티어링 휠 돌리는 대로 정확하게 조향이 돼요. 잠깐 보닛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일단 엔진이 상당히 크죠. V8 AMG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원맨 원메이크라고 해서 한 명의 책임자가 이 엔진을 책임지고 만든 형태로 되어 있어요. V8 8기통이 이렇게 엔진룸 한가운데 얌전하게 박혀 있을 정도면 사실 이 보닛 길이도 짧진 않아요. 프론트 미드십 방식은 아니에요. 딱 앞바퀴에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아마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9단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변속기 자체가 상당히 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변속기를 따로 뒤쪽으로 보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나름 이렇게 뒷좌석을 갖춘 GT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를 뒤로 밀어놓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뭐 프론트 미드십 방식은 아니긴 한데, 그런데 조종 안정성이 정말 뉴트럴하고 뛰어난 느낌을 보여줬고요. 사실 아까 전에 253을 타면서는 제가 그래도 뭐라도 단발마라도 뭐 얘기를 했는데 얘를 타면서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53은 시트 포지션이 그래도 비교적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너를 돌 때 보통 아웃, 인, 아웃으로 돌잖아요. 근데 그 인 포인트, 인에서 가장 안쪽으로 도는데 클리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클래스를 탈 때는 이 클리핑 포인트를 찍고 도는 거, 그러니까 레코드 라인대로 주행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 문제예요. 차 문제가 아니라 희한하게 얘를 탈 때는 도저히 클리핑 포인트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레코드 라인대로 주행이 안 되니까 저도 이게 계속 집중하느라고 말을 못하게 됐는데, 클리핑 포인트에 가기 전에 먼저 코너 안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너 안쪽에 붙은 상태로 계속 돌아 나가야 되거든요. 아웃, 인, 아웃으로 가야 되는데 인, 인, 아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코너의 그 구분 각도만큼 스티어링 휠 조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를 타면서 속도를 낮은 속도로 달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그냥 그 상태에서 돌면 또 돌아줘요. 라인 되게 이상하게 타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라인을 되게 이상하게 타는데, 근데 그 이상한 라인을 얘는 다 따라와 줍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높은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쉽게 지치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 있었던 거, 브레이크 성능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모터쇼에서 못 보여드렸으니까 외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10대만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하는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무광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실내 잠깐 보여드렸지만 2+2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제 시트 포지션대로 앉은 상태에서 뒤를 보니까요, 뒷좌석은 사람 앉는 자리 아니에요. 시트도 거의 90도 가까이 세워져 있고요. 일단 레그룸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한정판 모델이라서 있는 윙 같아요. 뒤에 트렁크가 안 열리고 있는데, 트렁크를 열면은요 패스트백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 바로 트렁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다 트렁크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의 차량 치고 트렁크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뒷시트를 앞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짐을 수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굳이 4명이서 낑겨 타는 것보다는 사실상 2명이 타고 짐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게끔 구성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이 클래스도 헬멧을 쓰고 탔고 이 차도 헬멧을 쓰고 탔잖아요. 의외로 헬멧을 쓰고 탔을 때, 그러니까 헤드룸 공간이죠. 헤드룸 공간이 얘가 좀 더 널널하게 남아요. 시트 포지션이 그만큼 낮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1세대 GT에 비하면은 시트 포지션 7cm 정도 높였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하고 탑승했을 때 오히려 머리 공간은 이 차량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고요. 아무래도 서킷에서 주행하는 것을 다 고려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AMG 스티어링 휠 달려 있고요. SL 같은 데도 달려져 있는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들어가 있고요. 뭐 사실 제가 많이 타보지는 않았잖아요. 서킷 해봤자 지금 용인 한
5랩, 6랩 정도 돈 것 같은데 그 정도 돌면서 느꼈던 느낌 최대한 느껴보려고 했는데 일단 스포티한 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스포티한 성능 상당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GT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그냥 컴포트로 놔두면은 일반적으로 진짜 여행하고 타고 다닐 때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MG GT 그 다음에 253 AMG 탄 것은 여기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 G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